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결방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도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일단은 카메라를 켰습니다. 켰는데 이게 일단 심적으로 좀 많이 지쳐 있어요.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게 여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 방송을 봐주시는 너무 감사한 분들이 있어서 정치 뉴스를 제가 다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전달을 하든 제 논평을 하든 뭘 하고 싶은데 이게 며칠 전부터 뉴스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야, 이것까지 내가 다 들어야 돼? 하는 것까지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직까지 HID가 권총과 탄창과 C4 폭탄을 가지고 복귀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복귀 명령이 안 떨어져서 복귀 안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롯데리아 무당인지 뭔지 그 사람 그 압수수색에서 나온 노트에 백령도로 정치인들을 수거해서 가다가 북한의 소행으로 위장해서 다 죽인다라든지 거기에 이성윤 의원님이 포함된 거 그거 그냥 개인 감정이잖아요. 그런 등등들의 기사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그리고 이거를 전달하고 요약하고 논평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걸 도대체 뭘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하다가 주저주저 하다가 제가 방송을 못했고 오늘도 그런 기분인데 제가 꾸준히 올리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 방송을 기다리시고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틀 연속 쉬는 건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방송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일단 뉴스공장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추천드리는데 너무 처참합니다. 너무 처참한 게 이유가 뭐냐면 이 계엄을 유지하고 그 뒤에 진행하려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처참해요. 너무 처참해요. 정말 엄청난 숫자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자들은 도대체 그 내용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가 진짜 북한과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 의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그런 수작을 부리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빠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한대 북중러 연합군의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 양반들은 진짜 몇 번이나 일으키려고 했어요. 거기다가 한독수 국무총리의 마누라도 무속에 미쳐 있어가지고 김건희랑 다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는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제3세계 후진국인 것 같아요. 무슨 토테미즘, 샤머니즘 국가
아프리카 저 구석탱이에 있는 못 사는 나라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2023년,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유튜버들은 헛웃음을 짓던데 저는 그냥 부끄럽고 처참해요. 그리고 지금 아니 2024년인데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해 해서 12.3 내란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부터 모든 외신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한국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전부 다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와중에 너무 자랑스러운 게 지금 광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외신들은 대한민국 광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서도요, 시위를 하기 위해서 300명, 500명 이 정도 이상만 모이면 일단 편의점이랑 상점 약탈하고 차에 불 지르고 시작해요. 약탈 방안은 일단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도 너무 평화적인 시위가 진행이 되고 끝나고 나서도 주위의 쓰레기까지 싹 다 주워가서 깨끗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들은 화장실 쓰라고 건물을 개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사정 때문에 시위에 못 나가는 사람들은 선결제를 해서 커피 마시고 해라, 밥 먹고 해라 하면서 선결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여러 번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건인 거는 트랙터가 올라가는데 막아서 경찰의 차벽을 그 젊은 여성분들이 몰려가서 여성분들이 7, 80%는 됐다고 해요. 응원봉 시위로 그 차벽을 열어버렸어요. 그거는 86 세대들도 해내지 못했던 일들인데 그걸 해버렸어요. 저는 차 빼라 하고 외치던 그 장면 보면 지금도 울컥해요. 제 자신이 부끄럽고요. 나는 꼰대가 되긴 싫었지만 그 장면들을 보면 토요일에 광장을 봐도 그랬는데 차벽을 열어낸 그 장면을 보면 나 진짜 꼰대였구나. 저렇게 훌륭한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86 세대가 없으면 이 나라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던 꼰대 중에 개꼰대였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워집니다. 12.3 내란에 관한 뉴스는 어디까지 밝혀지고 어디까지 수사가 이루어질지 짐작하긴 힘들지만 이들이 계획했던 내용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너무 소름 끼쳐요.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잔악무도할까? 어떻게 이렇게 개인 감정으로 대통령이라는 직을 가진 자가 사람을 정말 죽이려고 했을까? 그 죽이는 방법도 북한의 소행으로 위장을 해서 전쟁까지 내려고 했을까? 여기서 또 더 엄청난 뭐가 밝혀질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탈날이 얼마 남지 않은
태극기에다가 성조기까지 들고 있는 저자들은 그걸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기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은 자기 후대들은 죽든 말든 전쟁이 나든 말든 이 나라의 화폐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나 봅니다. 일당 받고 관제 데모하면 그걸로 끝인가 봅니다. 부끄럽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환갑 지나면 투표 안 할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는 마라. 나이가 들어도 현명하게 세상을 지켜보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저 성조기 들고 있는 저자들을 보면서 혹시 본인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나이가 들어도 흐려지지 않는 판단력을 유지를 하면서 유권자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여튼 너무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대한민국은.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자는 또 어떤 협잡을 부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저는 이 상황을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는 다른 유튜브를 보면서 서로 다른 논평을 들으면서 저도 혼란했거든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광장에 나간 이후로 저는 그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차벽을 열고 트랙터를 결국에 올라갈 수 있게 길을 뚫어준 그 시위를 보고 저는 감격했습니다. 토요일 광장에 나가보면요, 여러분. 토요일 광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응원봉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은 절대로 질 수가 없는 방식이다. 어떻게 저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질 수가 있어. 이 싸움은 무조건 이길 수 있어. 하면서 기운을 받게 돼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문제이겠지요. 시간이 더 걸리든 덜 걸리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국무총리든 경제부총리든 뭐든 원내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어떻게 싸워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토요일에 광장에 나가보면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질 수가 없어요. 저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져요? 어느 방송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집회 현장에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봐서 그 여자분이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통령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학생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죠.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 밝고 해맑은 표정에 씩씩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저 울 뻔했어요.
어느 정도 뉴스가 정돈되고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정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끔찍하고 처참한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까 그걸 듣는 피로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평을 또 반복해서 듣는 피로감, 그리고 그걸 전달해야 되는 자괴감 때문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또 정말 몇 달 만에 얻은 휴가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일 아침 방송을 또 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쉬었는데 오늘 결방하면 내일까지 결방하면 3일 연속 결방인데 그건 너무 결례인 것 같아서 일단은 짤막하게라도 찍어 올려봅니다. 아마 뭐 이르면 오늘 내란 수계가 무슨 기자 앞에 서가지고 뭐 직접 뭔가를 전달한다는데 뭐 하든가 말든가. 기자 앞에만 서면 자살골밖에 안 넣던데 뭔 소리를 할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내란 수계 부부가 사이코패스 악의 덩어리로밖에 안 보입니다. 정말 3일 밤부터 4일 아침까지 저는 라이브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가지만 어긋났어도 하나만 흐트러졌어도 5분만 10분만 늦었어도 이 계엄령은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후속 보도들이 이 계엄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진행하려고 했던 상황들이 밝혀지는 걸 보니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듭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인들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죽이는 과정도 북한이 죽인 걸로 위장해서 전쟁 내려고 그랬잖아요. 처참해요.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래저렇게 일정도 있고 해서 이제 몇 시간 못 잘 것 같아서 방송도 짧게 끝을 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크게 사죄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쉬었지만 오늘 하나 찍고 내일도 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내일 쉬면 모레가 모레부터는 이번 한 주 내용을 요약해서 좋은 내용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